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한중 단체 명인전 오늘 김성용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를 호령하던 기사가 이제 전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 1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우리 선수들이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결과도 좋았고요. 또 마지막에 좀 많이 못 봤습니다만 서봉수 구단이 창하우 구단을 상대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죠. 네. 물론 결과는 졌습니다만 반집 승부까지 갔고 마지막에 또 패로 버티면서까지 그 반집 승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도 아주 좋았고 서봉수 구단의 지금 바둑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 후배들과도 승산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또 우리 이창호 선수와 유창혁 선수는 확실히 그 실전 감각이 중국 선수들보다는 유리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 단체 대항전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라운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 한중 단체 대항전 중국 위기협회와 장수성 옌청시 인민정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라운드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2라운드, 바로 내일 마지막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까지 총 9판의 대국을 펼치고요. 승국이 많은 쪽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은 40만 위안, 준우승 상금은 20만 위안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이제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고요. 우리 선수는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50년대, 60년대, 70년대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레이핑 마시아오춘 창하오 50년대, 60년대, 70년대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이핑 구단이 그 호적으로는 서봉수 구단보다 한 살이 많고 창하오 구단이 한 살이 적습니다. 이창호 구단보다. 마시아오춘 구단이 유창혁 구단보다 이제 2살이 많으니까 중국 팀이 조금 나이가 많네요. 네, 각 세대를 대표하는 기사들이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1라운드에서는 한국이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용도 아주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창호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바둑은 수준 차이가 좀 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유창혁 구단과 마시아오춘 구단의 바둑은 역시 현대 바둑을 두고 있는, 요즘 바둑을 두고 있는 유창혁 구단, 그리고 20년 전 전성기 때 바둑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마시아오춘 구단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 대결은 보통 요즘 바둑을 두는 기사가 이깁니다. 네. 자, 1라운드 오더는 약간 싱거운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2라운드는 정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라운드 오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네웨핑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 만났고요. 정면 승부입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이 만났습니다. 일단 어제 오더보다는 오늘 오더가 조금 더 박진감 네. 넘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3라운드에서는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이 만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팀 성적이 2승 1패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무난하게 우리가 우승할까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내일 그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바둑이 거의 결승판이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 단체 대항전의 승부의 키가 될 것 같은 2라운드입니다. 과연 2라운드에서는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6) 한중 단체 명인전 1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모두 흙을 쥐고 대국을 했고요. 이번 2라운드에서는 중국이 흙을 집니다. 네, 정말 20년 전에는 세계 대회를 치른다면 이 두 기사가 항상 맞붙었습니다. 네. 요즘으로 치면은 박정환, 커제 이 두 기사가 맞붙듯이 네. 나이로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마시아오춘 구단의 나이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 현상인데요. 당시에 이제 마시아오춘 구단이 11살이 많거든요. 이창호 구단보다. 그런데도 이 두 기사가 아주 빡빡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마시아오춘 구단이 실제로는 95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마샤오춘 구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그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창호 구단이
97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창호 구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이창호 구단이 됐기 때문에 마샤오춘 구단은 95년에 잠깐 그 뭐 1위에 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96년에는 유창혁 구단과 요다 구단이 응시배와 삼성화재배에서 각각 결승에 다 오르면서 두 기사 간의 10번기가 아주 그 대표되던 해입니다. 근데 그걸 절묘하게 두 선수가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창혁과 요다가 그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형성이 됐던 해가 있었고요. 97년이 돼서는 이 마샤오춘 구단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이창호 구단과 세계 대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 일방적으로 졌죠. 일방적으로 치고 98년에도 일방적으로 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99년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99년에 이제 마샤오춘 구단이 지면서 이제 마샤오춘 구단은 사실상 그 이창호 구단과의 그 결승 무대에서는 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99년에 누가 나오냐면요. 묘하게 그 해가 이제 마샤오춘 구단이 퇴장을 하면서 새로운 그 기사가 출연을 하는데 바로 이세돌 구단입니다. 아, 이세돌 구단이 99년부터 이제 서서히 세계 무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도가 이창호 대 마샤오춘에서 이창호 대 창하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도약하는 기사가 이세돌. 네.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밀리니엄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잠깐 이창호 구단이 좀 계속 가다가 이세돌 시대로 열리죠. 그러니까 세계 바둑대회 역사를 보면 95년 이전까지는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하면서 그 왕년의 그 스타들 네. 그리고 새로운 스타들이 막 이렇게 접전을 펼치던 시대에서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창호 시대가 완전히 열립니다. 네. 근데 그때 이창호 구단에게 가장 많은 도전을 했던, 뭐 도전했다기보다 가장 많이 결승전을 치렀던 기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샤오춘 구단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창하오 구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억울하죠. 이창호 구단 한 명을 못 넘어서 네. 마샤오춘도 치고 창하오도 치고 이제 구리가 이길 것 같은데 구리는 이세돌 구단에게 또 지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억울해요, 사실. 정말 대단한 것이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벌어지잖아요. 와, 그래도 이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결과는 계속 지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니까 마샤오춘 구단은 50대고 이창호 구단은 4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승부가 이건 너무 좀 기울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네. 당시에는 마샤오춘 구단도 30대 초반이고요. 네. 이창호 구단은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는 겨룰 수 있는 나이였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창호 구단이 결국은 이기겠지 하는 마음은 다 있었죠. 네. 누구나. 하지만 그때만 딱 놓고 보면은 누가 더 세냐라고 말할 때 그거 판단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마샤오춘 구단은 전성기였고요. 최전성기였고 이창호 구단은 이제 전성기에 진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셉니까? 박정환 구단이 셉니까? 만약에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진짜 타이틀 세계대회 결승에서. 네.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아직도 이세돌 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이제는 박정환이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딱 그런 정도 나이 차이였어요. 당시에. 비슷한 연배였고요. 나이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박정환 구단이나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바라거든요, 사실. 네. 뭐 이세돌 구단처럼 그 전에 이창호 구단처럼 이렇게 좀 뭔가 강력한 모습을 원하는데 사실 그 기대만큼은 박정환 구단이 지금 못 따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처럼 마샤오춘 구단도 예전에 중국 내에서는 13번 연속 뭐 명인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세계대회에서는 계속 이창호 구단에게 무너지고 약간 그런 실망감이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마샤오춘 구단은 상당히 그 중국 팬들에게는 동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것이 네. 상대가 이창호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뭐 이렇게 막 튀는 기사가 아니고 네. 만약 이창호 구단이 커제 같은 행동을 했다면은 마샤오춘 구단은 굉장히 욕먹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네.
약이 오르니까 막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또 거기 진대에 대한 책임을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럴 텐데 네. 이창호 구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남을 그렇게 자극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마샤오 춘구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치켜 세워졌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뭐 워낙 선배기도 하고요. 마샤오 네. 춘구단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팬들이 이창호가 대단한 거지 이런 게 더 많았습니다. 이창호가 대단하니까 마샤오씨 질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중국을 이기는데도 중국 팬이 많았어요. 정말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팬 여러분 중에서 중국 그 기사한테 졌을 때 그렇게 중국 기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기사가 유일하게 한 명 있죠. 그 스웨. 네. 스웨 구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뭐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남을 자극하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그 팬층이 그래서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마샤오 춘구단이 그렇게 진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았던 창하오까지 다 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네웨이핑, 마샤오춘, 창하오 시대가 세계 대회에서는 참 빛을 못 보던 세대예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구리가 나오면서 구리는 사실 이세돌 구단한테 결정적인 판을 많이 못 이겨서 그렇지 네. 두 기사 간의 대결은 거의 5대 5입니다. 박빙이었어요, 네. 사실은. 현재까지도 상대 전적이 팽팽하죠. 네, 뭐 결정적인 우리가 뭐 이런 대회라고 할까요? 네. 뭔가 두 기사가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꼭 1인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의 대회에서 네. 이세돌 구단이 많이 이기다 보니까 이제 뭐 구리 구단 역시도 본인 스스로 자기가 이제 최고였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구리 구단보다는 이세돌 구단이 좀 더 높이 평가되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구리 구단은 한국 기사 컴플렉스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중국 기사들이 세계 대회에서 한국 기사와 만나면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뭐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이창호 구단 한 명 나오면은 네. 우승을 못 하니까요, 중국이. 그리고 이창호 구단하고만 딱 뭐 만나면은 자기의 바둑을 못 두니까 모든 기사가 다 그렇지만 중국 기사들은 또 특히 더 그랬어요. 네. 또 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또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마샤오 춘구단까지는 선배였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더 많으니까 용서가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이창호 구단에게 지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싸웠었죠. 자, 지금 뭐 바둑은 아주 평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창호 구단 특유의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둔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무난하게 두는 모습이고 마샤오 춘구단은 역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아주 그 삼선에만 돌이 가는 그런 마샤오 춘구단의 정통 칠리파의 그 본 모습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돌이 그냥 밑으로만 가거든요. 오늘도 철저한 실리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마샤오 춘구단이 90년대 그 성적 낼 때는 이 사진이 옛날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사실은. 마샤오 춘구단은 네.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뭐 옛날에 아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훈 씨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개그맨이신데요. 그 영구 시리즈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똑같아요. 마샤오 춘구단하고 얼굴이. 예. 그런가요? 그리고 봉숭아학당이라고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중국 기사 중에 펑리야오라는 기사가 있잖아요. 네. 그 기사와 마샤오충과 펑리아오도 똑같죠. 네, 예, 닮았다는 예. 말이 좀 있는데요. 닮았다는 게 아니고 아들이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예. 펑리아오 선수하고 무지하게 닮았습니다. 제가 펑리아오를 12살 때 봤는데 그때 진짜 중국에서 제가 펑리아오 때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버지가 마샤오 춘구단 아니냐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사석에서 마샤오충 구단과 좀 닮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반응이 없더라고요. 많이 닮았죠. 예, 펑리아오보다. 펑리아오 선수 참 많이 닮았네요. 그 옛날 이창훈 씨 정말 많이 닮았고 봉숭아학당. 그래가지고 그 봉숭아학당에서 그 맹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이창훈 씨가. 근데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마샤오 춘구단한테는 그 하도 지니까 이창훈한테 네. 오늘도 맹구 됐다고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마샤오 아. 춘구단. 하도 지니까 네. 이제 그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진짜. 이 마샤오 춘구단이 여러 가지 그 괴짜 그 행동 네. 뭐 그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이제 좀 좀 과하게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본 모습보다 약간 좀 그렇게 그린 게 있어요. 좀. 네. 또 당시에는 또 이제 국제 대회도 이렇게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약간 괴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네. 아주 뭐 좀 안 좋게 그걸 좀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 마샤오 춘구단이 이제 그 지방 바둑 대회 행사를 갔는데 그 대회 스폰서인 분하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맥주가 이제 이렇게 좀 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건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샤오 춘구단이 이제 자기가 마시는 그 맥주를 그 의자 밑에다 놔두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네. 이제 그리고 그걸로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따라 마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스폰서가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네. 마샤오 춘구단한테 마 선생님 건배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이렇게 따라주려고 그러니까 네. 마샤오 춘구단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됐다고. 오. 나는 내 걸로 마시겠다고. 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스폰서가 얼마나 좀 민망해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마샤오 춘 굉장히 건방지다. 그리고 뭐 아나무인이다. 바둑만 잘 두고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석에서 이제 마샤오 춘구단이 이제 해명을 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20몇 년 전 얘기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짝으로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그냥 이렇게 따서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잖아요. 네. 그 맥주가 따뜻하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맛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먹어야 맥주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마샤오 춘구단이 국제 대회로 이제 세계 대회로 이제 외국을 나가다 보니까 이 시원하게 마시는 걸 안 거예요. 아. 그래서 본인은 그 음식점을 가면 미리 냉장고에 몇 개를 갖다 이렇게 좀 넣어서 갖다 달라고 한답니다. 아.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 맥주는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 따라주는 건 안 시원하고요. 미지근하고. 예, 그래서 네. 자기는 시원한 걸로 먹기 위해서 자기 그 옆에다 갖다 놓고 자기만 따라 마셨다. 네. 그 남이 주면은 그거는 뭐 맥주 맛이 없으니까 안 마신 것 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명을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이 마샤오 춘구단이 그런 걸 내가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오해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명을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이유도 아니었고 굉장히 단순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맥주를 갖다가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그냥 먹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당시 중국은 그랬다고 하네요. 그 맥주를 거의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가게에서도. 아무래도 뭐 스타다 보니까 뭐 이런 또 잡음도 들리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그런 게 아닌데 네. 이제 이창호단한테 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 기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니까 그걸 좀 안 네. 좋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또 우리에게는 그대로 번역돼서 나오니까 네. 또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은 아주 차분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그 20년 전에 두 기사가 뒀을 때 바둑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요즘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기사하고 두면은 이렇게 장기전의 바둑을 잘 두지 않습니다. 좀 일단 초반을 적극적으로 둡니다. 물론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잘 맞춰치면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무난하게 잘 초반을 짜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역시 그 선배 기사이고 예전에 많이 상대했던 기사를 상대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전에 나랑 두었던 기사는 후반으로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전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반가운 느낌도 있네요. 예, 마샤오 중구단은 뭐 전혀 변한 게 없이. 네. 오, 지금 붙인 수는 좀 놀랄만한 수인데요. 이 선뜻 생각은 잘 안 나오는 수입니다. 저는 방향이 그쪽이길래 당연히 위로 둘 줄 알았는데요. 이게 위로 네. 두는 게 요즘 감각이거든요. 네. 이건 붙이는 감각은 참 두기 어려운 감각인데요. 보통 이것은 네. 그냥 안에서 폭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가 지금 견고하고 여기도 견고하다면 이 정도 타겟은 어렵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건 정말 실전적인 수법이라고 할까요? 항상 이렇게 붙일 때는 상대가 또 다시 옆으로 붙이는 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지금 젖혔어요. 상황에서 둔다면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 일단 젖히니까 이건 늘어야 되겠거든요. 네. 예, 늘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것과 느는 것인데 지금 늘 것 같아요. 늘면 지금 마샤오 중근당 이런 식으로 그냥 타기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돈은 아닌데 네. 뭐 이창호단 입장에서도 두텁게 처리하고 선수를 잡고 이쪽을 지금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간명하게 처리하네요. 네, 역시 밑으로 빠지죠. 지금은 백이 일단 여기를 흙이 부시더라도 이쪽을 모양을 부시더라도 여기 한 15집 정도 공간을 없애는 거거든요. 지금 밀고 두는 건 약간 무겁고요. 지금 네. 날일자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 붙이는 수와 여기를 이렇게 벌리는 수를 맛보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이창호다 그냥 이런 거 가볍게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간접 이렇게 보강하는 거죠. 예, 네. 보강하고 만약 안 받아주면 이렇게 모양을 정비한다면 흙의 집이 일단 줄어들면서 백은 좋은 모양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인데 수순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를 두고 이걸 둘 때 이렇게 두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뭐 다음에 이걸 두면 그때 붙이고 이렇게 이게도 행마일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조금씩 상대를 몰면서 리듬을 탈 수가 있겠고요. 네. 아예 먼저 가네요. 네. 이 마샤오 중구단이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프로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 네. 있는 기사인데요. 중국 기사들 중에서 이제 악기를 잘 다루는 기사들이 꽤 있는데 마샤오 중구단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참 이런 바둑도 하나의 이제 예술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예술적 재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게 도움이 되니까요. 네. 분명히 바둑에서 도움이 됩니다. 결국 바둑도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사실. 네. 오죽하면 뭐 바둑에서 쓰는 용어 중에 미학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마시아 중구단의 바둑은 아름답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마시아오춘 구단만의 스타일, 그리고 분명히 그건 바둑만 봐도 아, 저 사람 마시아오춘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바둑을 네. 구사했다는 기사예요. 또 마샤오춘 구단의 그런 괴팍한 이미지, 괴짜 이미지 때문에 이런 좀 예술적 재능이 묻혔던 것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남들하고 좀 달라야 바둑을 잘 두지 않을까요? 네. 그건 뭐 바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은데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네. 보통은 좀 남들하고 뭔가 좀 다르잖아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창호 구단이, 제가 이창호 구단의 집을 1994년에 처음 한번 가봤어요. 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스승인 조은영 구단 집에서 나와서 네. 이제 독립을 했어요. 이창호 구단이 하도 이제 조은영 구단 이기니까 네. 사모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남편이 맨날 지는 걸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했어요. 이창호 구단이. 보통은 이제 조은영 구단은 일본에서 바둑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그 만 18세가 돼야 선생님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을 그래서 만 18세까지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조은영 구단이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시켜요. 이제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그 대결이 막상 막하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 일방적으로 질 때예요. 이제 선생님이. 네. 이제 독립을 하는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창호 구단이 이제 살게 된 데가 이제 잠원동인데요. 부모님은 다 전주에서 사시니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창호 구단이 할머니와 살게 돼요. 아. 친할머님하고. 네. 할머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님이 이창호 구단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올라오셔가지고 전주에서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게 된 이유가 당시에 이제 이창호 신수신형이라는 책을 만들 때예요. 아. 제가 네. 그걸 제가 썼는데 네. 이창호 구단하고 이제 그 신수신형을 갖다 책 만들려고 이제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집에 갔더니 첫 번째 간 건데 갔더니 이창호 구단이 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문 앞에. 예. 네. 그래서 왜 나와 있냐고 그랬더니 너 뭐 안 사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왔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10,000원을 주더니 네. 할머니 드실 거 아무거나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10대 때라 네. 도대체 왜 나보러 할머니 뭘 사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알죠. 남의 네. 집 가면 당연히 뭐 사가야 되잖아요. 처음 갈 때. 자주 가면 몰라도 처음 갈 때는 뭐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왜 뭘 사? 그리고 할머니가 뭘 좋아하실까?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간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창호 구단이 준 10,000원으로.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습니다. 사실 그 보통 그런 사회생활 잘 못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런 거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할머님이 저녁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이 전주희 씨가 참 대단하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상이 무슨 한정식집보다 더 좋아요. 세상에 못 먹어봤던 음식들을 거기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한 가정집인데 그냥 개인집인데 한 20첩 반상으로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음식 가짓수가 이렇게 많은 줄도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에. 자, 이창호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2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에서 마샤오춘 구단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창호 구단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어지는 숫은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16) 한중 단체 명인전입니다. 자,
앞서 보내드렸던 이창호 구단과 마셔준 구단의 대국, 현재 상변에서 대국이 진행이 중이고요.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장고가 조금 이어질 것 같아서 유창혁 구단과 창호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매치업이 굉장히 좀 재밌게 매치업이 됐어요. 지금 요즘 두는 모습으로 봐서는 유창혁 구단이 전혀 뭐 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창하 네. 구단한테 일단 그런 모습이 또 하나 있고, 또 이바둑 말고도 지금 서봉수 구단하고 네이핑 구단이 두잖아요. 사실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예, 궁금한 판입니다. 서봉수 구단과 네이핑 구단의 바둑은 제가 어제 바둑으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서봉수 구단이 이길 것 같은데, 네. 예, 또 그게 또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요. 예, 누구나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사실 네이핑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결 중에 저는 기억 남는 게 한 판이 있는데, 후지츠베에서 두 기사가 이제 본선에서 둔 바둑이 있는데, 네. 서봉수 구단이 지금까지 둔 바둑 중에 가장 묘수가 그 바둑에서 나와요.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묘수의 장면만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묘수를 통하면서부터 서봉수 구단이 계속해서 그의 세계 대회의 성적이 좋아요. 그러더니 응시배까지 우승했거든요. 사실 서봉수 구단과 네이핑 구단은 대국을 많이는 못했어요. 네, 많이 두지 않았죠. 예. 유창혁 구단과 창하오 구단은, 창하오 구단이 9승 3패.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좀 다르고요. 약간. 네. 그리고 이제 창하오 구단은 이창호 구단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창하오 구단은 당시에 압도적인 2위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창호 구단이 조은영 구단이면 창하오 구단은 거의 서봉수 구단이었어요. 그 정도의 압도적인 2위였어요. 네. 다만 1위를 못했을 뿐입니다. 이 창하오 구단은. 그러니까 시대를 좀 잘못 만난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번 2라운드 딱 대진이 재밌게 맞붙은 것이 창호 구단의 이 바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아무래도 제5회 웅시배 우승이겠죠. 그럼요. 이때 유창혁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봉수 구단도 만년 2인자에서 응시배 우승하면서 뭔가 2인자라는 얘기보다는 세계 대회 타이틀 홀더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응시배 우승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창하오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창하오 구단에게 응시배가 없었다면 창하오 구단은 정말 불행한 기사였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철한 구단 있잖아요. 네. 최철한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최철한 구단도 이세돌 구단에게 가려가지고 사실 이세돌 구단은 이창호 구단에게 타이틀을 뺏은 게 많지 않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결승전에서 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창호 구단의 타이틀을 다 뺏은 기사는 최철한 구단이에요. 근데 최철한 구단이 이제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이창호 구단을 이기고 사실 원래 1인자가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최철한 네. 구단은 본인이 이창호 구단까지는 이겼는데 그 다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이기지 않고 무혈 입성했습니다. 네. 1인자가 있죠.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꺾고 1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좀 세월의 흐름에 맞게 네, 1인자가 된 점이 좀 1인자로 인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아쉬운 부분을 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하고 많이 뒀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묘하게 두 기사는 비껴갔어요, 대회마다. 약간 그런 면이 좀 강했습니다. 최철한 구단도 이제 응시배 우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2인자의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얘기가 또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의 넘버 2였던 기사들이 응시배 우승자들이 많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웅시배가 아무래도 4년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더한데요.
준우승에 머물렀다가 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 그 짜릿함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 요번에 그랬잖아요. 언제가 최고였냐. 응시배라. 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응시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조은영 구단도 마찬가지일걸요.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면 뭐 전관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은영 구단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도 아마 응시배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세계 타이틀전이 많지 않고 그것 자체가 워낙 그 뭐 자기 뭐 온 힘을 다 기울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세돌 구단만 좀 아니겠네.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 아니면 뭐 10번기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창혁 구단은 요즘 실립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20대 때인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기풍들이 다양했어요. 네. 공격형 같은 그 유창혁 구단 같은 공격형도 있었고 마샤오춘 같은 아주 정통 실리파도 있었고 또 다케미야 구단도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우주류도 있었고 뭐 다양했어요. 뭐 이창호 구단 같은 두터운 실리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두터운 실리파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될 때인데요. 네. 두터운 실리파도 있고 뭐 다양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공이 전부 기본 실리를 베이스로 한 치열한 바둑이 요즘은 다 기풍이거든요. 모든 인류 기사들의 기풍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격형의 기사들이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뭐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요 기사들은 아주 그 실리파 기사들을 약간 말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거밖에 할 줄 모르냐. 집밖에 할 줄 모르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그 실리파 기사들을 약간 낮춰서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네. 굉장히 그 듣기가 거북한 얘기입니다. 실리파 기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가 좀 시각적으로 이 실리를 차지하는 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뭔가 좀 화려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사회적인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니까 돈만 챙기냐 이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찰만 챙기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그 실리파 기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공격형의 기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복수를 이제 한다고 이제 뭐 사소한 복수인데 그런 복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공격형 기사들이 이제 실리로 돌아서면은 요즘은 아주 실리로 아주 전향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눈에 띄게 보이는 두 명의 기사가 있는데 한 명이 유창혁 구단이고 한 명이 최철환 구단이에요, 사실. 아, 정말 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고 또 그에 맞는 별명이 있는 기사들인데요. 유창혁 구단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최철환 구단은 독사. 네. 네. 그 닉네임은 이제 전성기 때는 그랬다는 걸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네. 아, 오늘 입구자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입구자, 여기도 입구자. 현대 포석들은 뭔가 정석 없이 진행될 때도 있고요. 네. 정석을 두다가 이제는 좀 정석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색할 정도로 좀 변형된 정석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설 간의 매치여서 그런지 좀 예전 포석들 그런 모양들을 볼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요즘 바둑과 다른 점은 모양이 조금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 바둑은 모양 바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찾았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예술이니까 그런 면을 많이 부각시켰고 언론에서도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글을 많이 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기는 바둑을 둬야 되잖아요. 뭐 모양이고 뭐고 네. 구애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다음 수가 거의 예측이 잘 안 될 정도로 난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기 바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수는 네. 이수 참 오랜만에 보는데 이수는 그 상당히 오래된 수입니다. 한 15년 이상 된 수인데요. 이수를 유창혁 구단이 옛날에 잘 뒀어요. 그런가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예전에도 두어졌던 수법이군요. 일단 까먹겠어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이렇게 느는 거죠. 야, 또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야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정말 오래된 네. 수법입니다. 이 수법. 보통은 한 칸 가깝게 걸치는 것인데 지금 한 칸 더 뒤로 늦췄잖아요. 이 수를 여길 두면요. 네. 좀 겁나는 게 여기를 붙일 거봐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 상관없는데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나와서 싸우자고 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석대로 백이 여기서 젖히고 귀로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지금 됩니다 이거. 이거는 이렇게 네. 두면 이거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일단 다음이 없어요. 두기가 어렵죠. 요 약점보다 네. 흑의 약점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됩니다. 흙이 귀 쪽으로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요. 네. 하나 젖혀져 있는 네. 교환이 되어 있고요. 둘 수 있죠. 지금 어디 뒀죠? 3-3으로 삼삼으로 진입을 치면 했나요? 됐네요. 젖히는 수를 생략을 했네요. 네. 이게 지금 유창혁보단 되는 수입니까? 한 칸 멀어도 연결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거 그렇지 않은데요. 네. 젖혔을 때 끊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네. 끊는다는 얘긴데. 지금 유창혁보단 이거 된다고 보는 건가요? 보시죠. 네. 이건 지금 완전 예상 밖의 수가 나왔는데 이건 예전에 이렇게 안 뒀던 수법이거든요. 그냥 젖히질 늘었어요. 않네요. 그냥 늘어도 지금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가요? 둔다? 이렇게 둔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젖히고 붙이는 게 보통입니다. 이거 네. 창하고단이 일단 두텁게 두려고 하네요. 굉장히. 아예 밀었어요. 요즘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유창혁 구단의 그 칠리 본능은 예전에 그 공격형 기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실리에 민감하게 두는 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마시아우츠 구단은 이런 형태일 때 지금 백이 둔 자리에다 붙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여기 위로 두는 게 요즘 감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여기를 붙였을 때 깜짝 놀란 게 네. 이런 수는 잘 안 두는 수예요, 프로들은. 여기 위로 두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살살 깎아가야지 오히려 더 상대의 집을 더 많이 부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두는 것보다. 네. 그 자리가 급선가요? 그러니까 지금 창하구단은 네. 어차피 여기 지금 자세가 좋거든요. 이 자세가 좋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둘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정도로 두텁게 두고 그냥 빨리 손 뺄 생각입니다. 여기 두 점하고 요 석점이 지금 곧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창하구단은 좀 선이 굵게 두고 있습니다. 바둑은.
기세인가요? 자, 창하우 구단 두텁게 판을 짜면서 백의 열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창하구단은 뭐 아시다시피 힘이 굉장히 좋은 바둑입니다. 힘이 좋고 두텁게 두고요. 전반적으로 균형이 아주 좋아요. 균형 감각이. 근데 이 창하구단이 이창호구단에게 두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창호구단은 일단 약한 돌이 없잖아요. 바둑을 보면 이창호구단이 약한 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계산 능력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두다가 보면 져 있는 거예요. 이상. 창하구단도 이제 그 힘을 네.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하우 구단도 균형을 잘 맞추기 때문에 이런 실리적인 부분도 잘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후반에 일단 그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 창하구단뿐만 아니고 초조합니다. 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우세하다는 느낌이 안 들면 네. 이거 반집 지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런 기분에 휩싸이다 보면 바둑이 실수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창호 구단에게 이제 좀 승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조은영 네. 구단도 처음에는 그랬고 뭐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반에 조금 앞서가야 돼요. 아, 초반에 좀 앞서가지 않으면 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초반이 타고난 기사들이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구리 구단도 그렇고 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은 커제 구단이 초반을 그렇게 잘 둡니다. 근데 이 창하우 구단은 초반을 그렇게 아주 잘하는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창호 구단과 상대로 초반에 이렇게 득점을 못하면 네.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창하우 구단은 좀 이창호 구단에게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창하우 구단 상대 급소를 치중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실리를 차지했는데요. 완전히 뭐 배신감 느껴지게 했는데 엄청 공격할 것 같이 하다가 그냥 겁만 주는 척하고 완전히 실리로 돌아서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유창혁 굉장히 구단 두텁게 두네요. 지금 유창혁 구단 둔 곳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자리예요. 네. 프로들은 저런 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딱 두어서 나는 확실하게 집을 지키면서 상대의 뒷맛을 좀 고약하게 하는. 또 두텁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발이 느리다 이렇게 네. 평가될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제 발이 느릴 수도 있고 아니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랑 이제 돌이 바꿔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 아니면 좀 흙이 여기 두는 곳이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씌우는 곳이 그렇게 좋습니다. 아주 여기가 아주 좋은 곳인데요. 그 자리도 모양이 확 달라지네요. 이건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물결치잖아요. 이렇게. 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여기 그러니까 백이 만약 여기 안 둔다면 사실 이런 곳을 어딜 가야 되는데요. 네. 창하구단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침착하게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를 둔 거는 이제 이쪽에 약점을 어느 정도 좀 보강하는 면도 좀 있어요. 네. 하변도 그렇고 우상 쪽도 그렇고요. 눈에 띄는 자리라서 정말 다 두고 싶은 자리긴 한데 하나 교환해 두네요. 이거는 받아주면 네. 득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요수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빠질 때 이걸 젖힐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면은 이건 이렇게 늘어가지고 단수 칠 수 있잖아요. 집으로 대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 교환만 돼도 득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받아줄 확률이 좀 있어요. 크긴 큽니다만 여기도 받나요 일단 이건?
안 두면 여기 넣으면 크거든요. 집으로. 네. 다음에 이쪽이 이제 무슨 이렇게 집이 됐을 때도 요 비마 달리 끝내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기를 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와서 이 백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집으로도 크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하구단 타이밍으로 본 것 같아요. 받아준다면 지금 둬야 된다. 상대가 받아주려고 할 때 둬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유창혁 구단의 기풍이 실리적으로 변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받아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심리적으로 상대가 뭔가 좀 약간 득보는 느낌이 들면 안 두잖아요. 예,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도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뭔가 이렇게 받아주면 약간 손해 본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드니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의 자존심인가요? 그런 거 있죠. 예, 누구나 네. 이제. 자, 창하구 구단은 현재 중국 랭킹 6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중국 랭킹은 한 50위, 한 40위 정도부터, 네. 한 50위 정도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 왜냐면 우리하고 달라서 네. 랭킹 제도가 약간 달라서 네. 중국은 고단자 랭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달리. 아, 예, 단위 네.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고단자는 랭킹 점수가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저단자는 랭킹 점수가 낮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단자이면서 랭킹 점수가 처음에 높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둑을 시합을 안 나가면 계속 높은 점수로 계속 남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은퇴한 기사들이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기사들은 원래 그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네. 또 중국은 또 그런 기사들을 또 포함을 시켜요. 또 묘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들이 네. 이 현실감 없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뭐 한 200 몇십인데 훨씬 잘 두는 기사들이 있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세계 대회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정보가 없으면 랭킹으로 그 기사를 판단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랭킹의 맹점 중에 하나는 네. 그 상위권 기사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예, 정확한데 한 50위권부터 한 100위권 기사들은 네. 실제로 은퇴한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은퇴했다기보다는 시합을 나오지 않는 기사. 네. 예, 중국은 시합을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은퇴했다고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유창혁 구단 그냥 정말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것도 안 받는 건데 그냥 여길 우격다짐으로 밀어버리나요? 이렇게? 아, 막상 이거 늘면 어디 두나요? 근데 여기 이렇게 두나요? 설마? 이거 좀 뒷맛이 나쁜데요. 네. 근데 지금 둔 이상에는 여기를 안 두면 이거 느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다 악수예요. 잘못하면 여기가 백이 둔 게요. 차단하네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창하구단이 저 같으면은 네. 이 깊이 들어가는 걸 지금 생각할 장면이에요. 다음에 여기가 선수가 거의 확정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깎아가는 겁니다. 뭐 한 이런 정도, 뭐 이런 정도 둬도 되고요. 받아주면 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계속 부담입니다. 이거 찌르면 끊어야 되거든요. 항상 끊어야 되는데 네. 이쪽이 의외로 이게 부담입니다. 이쪽이 괜히 두어가지고. 유창혁 구단 저는 요 방법은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주면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둔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흑이 침입을 했을 때 강력하게 공격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세력이 다 껍데기로 변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아, 그렇죠. 아, 지금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아, 심한가요? 한 요런 정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이 정도 적당합니다. 이 정도 가면 안 받으면 뭐 여기 가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요. 네. 이런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둑을 낙관하고 있으면 아마 이런 정도로 가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유창현 구단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통집이라 그러죠? 네. 통집을 만들어 가지고 좀 있어요. 바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무난한 거죠. 예, 지금 창하우 구단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 진영을 견제할 때요. 보통 이제 상대방 돌이 나온 쪽, 최대한 멀리 나온 쪽 양쪽 끝을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이 가운데 지점으로 삭감을 해라. 뭐 이런 공식도 있고요. 한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아예 침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갔을 때 네. 받아주면 무조건 득이에요. 네. 근데 안 받아주고 이렇게 씌워올까봐 걱정인 거죠. 씌워와서 이제 잡히면 안 되는 잡힐까 거니까요. 봐. 예. 네. 이게 제일 두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요 정도 간 거는 뭔 뜻이냐면 백이 받기도 좀 그렇고 공격하기도 그렇고 이제 아주 애매하게 둬야 됩니다, 사실은. 네. 뭐 이렇게 두면 이거 당연히 이렇게 받아줘요. 이거는 아니, 받아준 것 아. 자체로 집이 크니까. 네.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싱거운 거죠, 이렇게 두면. 그러면 이제 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음식하고 똑같아요. 간보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간보기가 좀 한쪽에 쏠리면 잘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무리해서 침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너무 그렇다고 좀 몸을 사리는 것은 상대에게 실리를 많이 내어주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간 본다 그러잖아요. 네. 딱 지금 어떻게 둬야 되는지 좀 애매한 장면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실리로는 흙이 여기가 이제 튼튼해지면서 이쪽에 뒷맛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아주 짭짤하게 집이 났어요. 이건 더 오. 조금 높잖아요. 얘 유리하다고 보네요. 야, 아, 좀 이렇게- 심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날짜 가겠네요. 네. 이렇게 통째로 야, 상대 이거 뭐- 집을 아니, 이렇게 쉽게 야, 만들어줘도 이거는 되나요? 정말 아니 그리고 들어가나요? 여기를? 이건 뭐 네. 쉬워가지 않을까요? 유치원 구단 뭐. 더 위험해질 것 같은. 지금은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자체가? 지금 좌측에 흙이 나와서 한 점을 움직이는 맛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바로는 안 됩니다. 바로 두는 거는 뭐 도움이 없이는 지금 이렇게 눌러가도 네.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근방에 흙돌이 놓여진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이거 근데 이건 좀 위험해 보여요. 지금 배짱을 부린다면 여기서 여기를 드는 겁니다. 아예 이쪽 귀를 들어요. 더 배짱을 부린다면. 한 수 갈수 하라고 강요하는 건가요? 예, 뭐 이렇게 정도 두면은 네. 이거는 여기 끝내기가 남아서 사실 몇 집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괜찮은데 네. 백도 이걸 넣으면은 지금 여길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겠죠. 네.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흑의 얘기는 이쪽 근방이 다 선수다 이거예요. 이쪽이. 뭐 그러면 이게 잡히냐 이거죠. 이거 한마디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제 바둑이 네. 아니라서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실전에서는 저거 겁나서 못 둡니다. 저렇게. 실제로 상금이 걸리고 네. 자기 바둑이면 겁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예. 남의 바둑 얘기할 때는 뭐 편하죠, 사실은. 예. 안 되면 제가 다시 지우고 다시 설명하면 되니까. 네. 다음 수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입하기에는 더 불편해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목적은 좀 다르죠. 아까 전에는 완전히 폭파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조금만 득 보면 되는 정도. 네.
2016 한중 단체 명인전 유창혁 구단과 창호 구단의 2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창호 구단이 철저한 실리 작전으로 두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변 삭감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무언가 이제 몸싸움이 시작이 될지 선택의 기로인데요. 어떤 수를 선택할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